안녕하세요. 먼저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순 선생님께서는 꽤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먼저 경기도 효인성교육협의 회장, 그리고 한국효행교육지도사협회 회장,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의정부 지회장,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연합회장,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등 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때문에 저희 직접 민주주의 뉴스 독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회장님에 대한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진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지금 저희 남편을 만난 것이고, 네. 그리고 저희 남편과 저를 똑같이 닮은 딸을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또 잘한 일은 바로 여러분을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의 시간으로 놓고 보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진짜 아주 스쳐가듯 짧은 시간에 불과한데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으로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르고 순한 여자 이유정순입니다. 네, 정말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신가 봐요. 글쎄요, 좋다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겠지만 둘이 흔히 이야기하는 꿈짝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한게 있어서 이런 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괜찮을 거야. 부정적인 말로는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자라고 그렇게 큰 것 같은 느낌에 굉장히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다시 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이제 저희가 직접 민주주의 뉴스를 다루는 그런 인터넷이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 뉴스 성격에 부합하는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연합 회장을 하고 계신데 이 단체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유 회장님께서 속하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의정부 마을공동체 연합회란 사실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로서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이처럼 중요한 일들을 진짜 마을 공동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주고, 그리고 지역 발전의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주민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지 지역 문화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합회에서는 각자 다른 재능과 소질을 가진 공동체들, 이 모든 공동체들을 통해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로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의 공동체가 처음에 이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을 때는 24개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지금은 의정부시의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가서 부탁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이 지원 사업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은
100여 개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부터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효 인성교육협회는 4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그런 공동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자기네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사진, 뭐 이런 사진 힐링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그것을 아우르는 공동체 3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사모라는 이름으로, 예사모란 그 뭐냐면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준말이에요, 예사모가. 그래서 이 그 예사모를 통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들을 아이들 그냥 일방적인 수업에서는 전부 졸잖아요, 자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졸게 하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전통놀이, 전래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루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냥 전통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거기에는 인성교육의 그 8대 덕목을 담아서 윷놀이를 해도, 투어 던지기를 해도, 그리고 이 널뛰기를 해도, 공기놀이를 해도, 이런 그 8대 덕목에 의거해서 그런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학교 수업, 그리고 그 소외된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그 유치원, 이 학교에서도 그 방과후 아이들 돌봄, 이런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땐 24개 단체가? 네, 지금 100여 개 단체가 됐어요. 네, 공동체가. 의정부 내에 있는 대다수의 공동체들이 지금 100여 개. 예, 그래서 의정부의 공동체들은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 거기에 등록을 하고 저희 협회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연합회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했던 게 경기도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그 발표 대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발표 대회에서 경기도에서 우승을 해서 경기도 도지사 상을 받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전국대회를 경주에서 그때 했는데, 전국대회에 나와서 그 행안부 장관상을 받아다 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아예 공동체 그 활성화를 위한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과가 따로 생겼고, 그리고 의정부시에도 그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생겨가지고 지금 생긴 게 작년에 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재작년에 생겼고 벌써 2년이 됐네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이제 예사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말씀해 주셨죠? 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전통놀이와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을 함께 아울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부, 뭐 여튼 남녀노소나 네, 할 것 없이 가림없이 네. 다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퍼져. 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마을에 공동체라는 것이 각 마을에서 그 내가 취미가 같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같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전부 그 직장을 나가게 되는 거야. 아이들만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육아. 이래서 같은 활동을 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을 5명 이상이면 고유번호를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지금 지사님 이전에 그 남경필 지사님의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활성화시키기 시작을 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따복이라는 이름 빼고. 야, 그러면은 그 자생적으로 5인 이상이 공동체를 네. 형성을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네,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1년,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제 예산을 올려야 되죠, 그것도.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공동체 그 팀원들이 돈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많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탈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모임에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막고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경기도에서는 그럼 공동체들이 처음 생긴 데는 마중물이라는 그런 걸로 한번 그 예산을 주어보자라고 시작을 한 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드시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마을 활동의 앞에서도 이제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마을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네. 궁금합니다.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쓰지를 않았는데요. 경기도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예산위원으로 활동을 4년, 벌써 이제 8년째, 6년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경기도에서 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예산이 따보 공동체 예산이 이거는 굉장히 100단위가 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수십억, 이렇게.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예산위원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이 수원에 이런 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거기에 가가지고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계속 다녔어요. 도대체 공동체라는 데서 무엇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공동체들의 컨설팅도 해보고 마을 기업,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그런 데 교육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최고 처음에 이제 계기는 그랬었는데 사실 이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웃을 챙기는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고 그것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옛날이죠.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께서 힘든 이웃들 그런 것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게 아마 이런 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결혼해서 외식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보육원 그런 데를 챙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보육원은 의정부 송추에 보면 굉장히 큰 유원지가 있어요. 송추. 예, 송추 유원지 위에는 한국보육원이 있고 송추 유원지를 거쳐서 지나가면 광명보육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던 중 광명보육원을 이제 찾았어요. 거기에는 며느리 이렇게 대대로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보육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통째로 지원을 했어요. 저희 매장에 있는, 모든 매장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지금처럼 부유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막 이렇게 싸우고 나오고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이 업소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매장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문을 닫고 거기 이제 돈가스 다 만들고 해서 거기 아예 레스토랑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 보육원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엉덩이 빼고 이 안기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하고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오고 그냥 때 되면 찾아가고 계속 그 찾아가는 것도 우리 직원들을 다 우리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간 거죠. 그 매장에 있는 식구들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자연적으로 친해지고 그러니까 원장님한테서 그 할 수 없는 이야기 뭐 사달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뭐 생활용품 뭐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한테 사다 주는 것도 저희들은 그 아이들한테 이름 써서 전부 다 운동화를 사다 주면 운동화를 다 발 문수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옷을 사다 줘도 이름 써가지고 그 치수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보육원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갖다 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일을 해왔고 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졸업식 되면 그 아이들 저희 그 남편이 그 사진 그 작가 정도는 돼요. 그래서 사진을 다 졸업식 사진 다 찍어주고 다 데려다가 저희 매장에서 그 식사하고 아이들한테 선물 다 나눠주고 그러면 그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것이 아 나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 있구나. 나는 그래도 엄마도 있어 아빠도 있어 동생도 있어 다 있는데 보육원에 다니면서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매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일하던 아이들이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줬어요. 중학교 그만둔 아이를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준 아이들 제가 이제 다시 엄마가 된 거죠. 그 아이에 그렇게 보내주면서도 신세진 선생님도 계셔요. 제가 그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아직 못 갚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 남양주에 그 광동고등학교에 김교남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었어요. 어느 학교를 다 찾아가도 학교에서 그 아이를 받아준다는 데가 없었어요. 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다 만들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게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받아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제가 온 정성을 다 기울여가지고 이 아이가 제대로 학교 졸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되 정말 얘가 거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적응을 못한다면 학교에서 일을 저지르고 그런다면 그날로 제가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감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이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정말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신임을 하는 그 후배 그 제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 그 중학교 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총각 선생님이었었을 때. 근데 그 선생님을 의정부에서 만나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부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운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잘 그 졸업을 했는데 6개월 지나면서 1년 지나면서 10등 안에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전문대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광명보육원에 다녔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보육원에서는 18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다 나가야 돼요. 나가다 보니까 그 얼굴 예쁘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취업도 그 서비스 업계라도 갈 수가 있지만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친구들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나오면 비행 청소년이 그네들이 참 많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마음 아파가지고 아들, 딸들이 굉장히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서류를 띄었어요.
서류를 뗐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띄고서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그 등본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보육원 애들 이거를 취업을 시켜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획행정원 내지는 이런 그 예산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취업을 시키고 갈 데가 없잖아요.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단독주택이 1, 2, 3층이었었어요.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지만 그냥 한 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 가족적인 생활을 해보질 않았던 아이들이라. 그래서 저희 안방 제 침대를 내주고, 저희 이제 부부 침대를 내주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줌도 싸더라고요. 이런 데서 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겪고 본 사람이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를 진짜 잘 할 수 있고,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통장 협의회장 역할을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그 아이들 이제 찾고, 그리고 이 매장, 여러 군데 매장을 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장에서 일을 시키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버렸어요. 가슴 아파서. 왜 그러냐면 카운터에서 돈 만지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전부 다. 그 사돈의 팔촌이라도 가족을 갖다 앉혀요. 그것은 아무리 정말 그 매장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 보니까. 그러면 음식을 시켜달라도 못 먹는데, 카운터에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되니까. 매장에서 그 서빙하는 애들은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주방을 보니까 정말 주방장은 일을 안 해요. 주방장은 일을 안 하고 이 주방 보조는 매우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이 설거지하는 그 RI 같은 경우에 진짜 손이 불도록 그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돈은 그거는 그때 시스템이 그렇겠지만 제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바꿔보자.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카운터를 없앴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바꿔보자. 카운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다 포스로 다 시스템이 그렇게 변했지만, 그전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포스가 없었어요. 포스가 없는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포스 시스템 터치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 매출 그런 시스템 도입을 해서 카운터를 없애고, 90년대 초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80년대 후반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카운터를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교육을 하면서 누구든지 다 카운터를 다 맡길 수 있는 건 어떻게 했냐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어서오세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어서오세요 큰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일 손님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메뉴판을 가져가요. 다 먹고 나서 어디에서 손님이 가려고 일어나는 것을 처음 본 아이가 안녕히 가세요 큰 소리로 하면 이 소리 나는 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카운터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애가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카운터예요. 카운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주방에도 주방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건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전 레시피화 했어요. 그게 레시피가 그 당시 그렇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레시피화 해가지고 제 맛을 제대로 잘 내는 사람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주방장을 없앴어요. 그 대신 제가 한식, 중식, 양식, 단체 급식까지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아니고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예, 전부 다 주방장 없애고 주방장이 그 일을 하겠다고 오더라도 지금 현재 메뉴판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선택을 하되 그렇지 않은 거는 여기 하는 것대로 따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부 다 이 레시피 한 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이것을 축지에서 더 잘하면 먼저 월급 올려주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10%는 그 부가세 10%를 받잖아요. 그거를 서비스 차지로 받았어요. 손님들한테. 서비스 차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그 터치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 포스를 쓰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일한 친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n분의 1로 해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방 시스템 바꾸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카운터 없애서 그렇게 이제 그 합리화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구함 내지는 그런 예,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돈은 주인이 버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러면 이것을 그 식구들이 벌어준 돈을 어느 정도는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때부터 그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아이들한테 그 서비스 차지 나눠주고 학교 보내고 예, 이런 일들을 진행을 예,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예,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활동이 커지면서 마을활동 전반까지 고민을 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련을 해서 줄 것인가. 그 예산을 알아야지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이 도입이 됐지만 사실상 이 실제로는 그 공무원들 그 행정가들이 예산을 만지는 일이고 그 결과를 돈 쓰는 거를 갖다가 세입 세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복잡 다양한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역시도 계속 공부하고 보고 매일 하니까 아 이게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것을 알기까지는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런 세월이 이제 걸렸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복된 그런 학습에 의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그 주민이 알더라도 과외 그냥 계란치기 정도로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예산은 그 공무원들 행정가들 편의에 의해서 짜여지고 그렇게 행해지다 보니까 정말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또 연내 받은 예산은 연내 소비를 꼭 해야만 되고 연내 소비가 다 하지 않은 예산은 그 다음 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주니까 이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건 바뀐 거예요. 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파헤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겨울만 되면 보도블럭 다 까뒤집어 엎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예산을 받았는데 이거를 반납을 하면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측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겨울에 그 언 땅을 까면서 그 보드블록 깔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그 얼음이 녹고 그러면 보드블록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걸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기 밑으로 묻는다고 전기 묻고 또 파고 그리고 그 전선 묻고 저기 뭐지 그 KT 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그 묻은 데를 또 까고 거기에는 가스 발로 묻고 한 번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없어요. 서울에서도 물론 그런 데가 있겠지만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 낭비가 되다 보니까 이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산 낭비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 감시단 막 이런 것이 자꾸 특보가 들어가니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는 전부 다 제가 이제 초기 일기 저는 일기 아닌 게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성과 제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성과물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평가를 받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 성과 제도에 따라서 그 성과물에 대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참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관심이 모아질 때 그 혈세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 의정부 시에서도 주민참여 예산 그 활동을 항상 그래서 항상 핵심 부서인 기획행정분과야 거기에서 그 분과위원장도 맡고 뭐 이제 이러면서 하다가 총 이제 부위원장도 맡고 부위원장을 그 일개 시민이 하고 그 위원장은 그 부시장이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부시장님이 하면은 공무원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민참여에서도 주민이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는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올해도 이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거를 맡고 있으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란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그 혁신 운영위원으로 3년째 1, 2, 3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또 하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이제 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참여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혈세가 줄어들려면 모든 사람들이 조그마한 관심이 같이 모아질 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한데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은 생각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방금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부가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제가 좀 오랫동안 또 부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으니까 예산 감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성과? 이거는 좀 우리의 이런 주민 예산 활동, 감시 활동도 이런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다른 지역에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성과나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시면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저기 주민참여 예산 제도로 이것이 도입돼서 시작이 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저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전부 다 1년이면 몇 번씩 같이 이 예산 성과에 대한 공유를 해요.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공유되면서 각 31개 시군구에서 와서 참석을 해서 보고 듣고 직접 발표하고 했던 책자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지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보면 광명보육원 이야기 하시면서 눈물도 좀 보이셨는데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그러니까 보면은 뉴스 인터뷰 하셨던 것도 좀 잠깐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런 교육의 문제나 특히 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달리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좀 문제점 그리고 개선나가 좀 문제가 좀 크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경험하시면서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거는 사실 제가 종갓집 장손의 맏아들의 외아들인데 딸만 셋이에요. 그래서 딸 둘은 남자 이름으로 지었어요. 최주영, 최호영.
그래서 둘째는 아예 딸인 걸 알기 때문에 다 이제 딸인 거는 알았지만 혹시나 싶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둘째는 혜영인데, 우리 그 딸들이 참 힘들었어요. 이 교육과정이 계속 그 8차까지 그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는데, 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저희 애가 대학을 가려면 전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 뭐를 빼.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육 제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은 100년을 뭐 이렇게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의 주체가 바뀌면 또 교육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를 찾아봤는데, 뭐라고 얘기가 되냐면,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그때그때 국가 교육과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와 학계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정부가 수용했다라고 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말 그 100년을 보고서 이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무리 미래를 내다보고 하려도 1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은, 이 자금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모들도,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언성을 높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맨 나중에 보면 교육과정이 수시로 바뀐다는 그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명이라고, 이 저기를 찾아보면 그렇게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 장, 학부모 회장 이런 걸 하면서 의정부시 전체 학부모의 학부모 그 초중고 학부모 회장단의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교육감을 모셔다가 발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면서 이 하나하나 그 말씀을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만 앞서는 것보다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그 제도화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가장 좀 그때 학부모들이 쟁점됐던 게 무엇이었냐면, 학부모들이 초에 만나면 돈을 걷기 시작을 해요. 돈 있어야 아이들 뭐라도 해다 주고, 선생님 옛날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돈을 걷는다고 법에 위반된다고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지만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간식이라도 한번 넣어주려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학교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돈을 줘라. 돈을 주면은 어느 정도 제대로 이 학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재미있게 학부모들이 만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 학부모 회칙 내지는 이런 거를 만들러 의정부에서 수업까지 매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이 됐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다 졸업을 맞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미래사회를 위해서 그때그때 이런 그 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이라든가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제도를 100년을 내다보고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짧은 소견이나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좀 잘 못하면 이런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바가 아닌 것 같은, 또 누가 그럴 것도 있어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아동들에 대한 것도 많이 하셨지만, 어르신들 마을 이미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챙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보니까 효를 되게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효행 교육 지도사도 이렇게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효라면은 사실은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들에게는 좀 보수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마을 자체 활동과도 거리가 좀 멀어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의 생각 그리고 실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효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먼저 진짜 그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그 가치 이념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첫애고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 첫애가 학교를 가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의정부 삼동의 경희초등학교라고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그 학교에 보냈는데 처음에 딱 가보니까 제가 60년대 학교 다니던 학교하고 똑같았어요. 저희 친구가 그 아이 학교를 보낸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사립학교를 가봤는데 정말 그렇게 잘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학교를 갔더니 제가 다니던 60년대 그 말하는 이 도끼다시 바닥이라 그러나? 네, 그런 바닥에다가 이만큼 높은데 그 창문 틀 있고 똑같이 오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그때 둘째를 애가 이제 자꾸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은 못하지만 학교 교실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교실을 바꿔줬어요. 매장을 몇 개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사업부도 아예 그 이제 있고 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뒤에 사물함을 다 짜서 넣어주고 그러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가장 즐겁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선생님 사물함, 옷장, 책상 제대로 된 거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전부 커튼 빨아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버티칼 브라인드 있죠. 예, 그걸로 해주고 물을 먹으려면 신관에서 본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수기를 놔줬어요. 그래서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엄마들이 교육청에 막 투고를 한 거예요. 진짜 이 나만의 특혜를 받고자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순수한 그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래서 해명하느냐고 참 힘이 들었는데 저희 반 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기 시작을 했어요. 2학년을 올라가니까 그 반에 들어오는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있다가 다른 반으로 가면 내 책상 내에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계속 다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올라갈 때 그 반을 하나씩 꾸며주고 나중에 아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워낙에 저희 아이가 이건 자랑입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 오늘 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는 도대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학교를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못 보내고 2학년 되면서 서울 사립으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가려니까 그때는 이제 주소를 부모가 옮기고 해야 중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소를 이렇게 옮겨서 어느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중학교 갔더니 그 학교를 나온 아이를 이 학교를 정말 보내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받고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를 여길 정말 보낼 거냐고 하는 말에 어머 이건 뭐지? 이게 가치관에 혼돈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중학교로서는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학교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그럼 의정부로 학교를 옮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엄마 있는 대로 너 그냥 옮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는데도 데려오거나 데려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엄마가 천연기념물이었어요. 거기는 전부 그 가까운 거리도 다 태워다주고 그래서 아침이면 진짜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키도 조그만 애가 의정부에서 혼자 그 통학을 하는 거예요. 단 약속을 하고
아이가 무엇을 이 약속을 했을 때는 데려다 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는 데려다 줘요. 하지만 아무리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뭐 다른 별일이 없으면 지가 통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잘 컸어요. 저는 속으로는 많이 울었지만 애 아빠가 그걸 용납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학년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통솔을 우리 아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들도 우리 아이하고 친구를 맺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그 우직한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의정부로 들어왔는데 어느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갔는데 인사를 하는데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학생이 굉장히 이거는 신선한 충격 그대로였어요. 효도하겠습니다. 또 가니까 아이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배꼽 인사를 하면서 이건 뭐지? 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 봤지 그런 인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학교 교무실을 가더니 저희 아이가 학교 교무실 분위기도 너무 좋아. 나 여기 다니고 싶어. 근데 거기는 그 의정부에서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학교예요. 교통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그냥 여기 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루에 10번을 들으면 1년이면 365일을 10번씩 들으면 그래도 머릿속에 효도하겠습니다라고 안 들은 것만 보다는 낫겠다 싶었어요. 딸아이 셋을 그냥 무조건 다 거기 1순위로 보냈어요. 저는. 다른 엄마들은 거기 떨어지면 우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애가 달라지는구나. 그럴 즈음에 2007년도에 효행장려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어요. 그 시행령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통장협의장을 하고 있던 터라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의정부시와 그 모 대학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의정부 43만 시민을 효시화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효시화를 시켰으면 좋을까? 그러면 곳곳에 이 모든 일을 맡고 있는 600여 통장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자. 통장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15개 동에서 4명씩이면 60명이잖아요. 한 파스 한 파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통장협의장 회장단의 이제 총 사무국장을 제가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매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 이제 인원들이 올 적마다. 그래서 통장들 다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단체장들, 학교 운영위원들, 학교 임원들 이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날 새겠다. 43만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시킬 거냐. 그러면 교육 지도사 자격증 이거를 만들어서 그네들을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이네들이 의정부를 다 교육을 시키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60명씩 몇십 명씩 100명씩 시켜봐야 한견이 이 10명이 나가서 40명 한 사람이 40명씩 교육을 하면 10명이면 400명이잖아요. 100명이면 그러면 빨리 학교고 뭐고 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경기도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만들게 됐어요.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 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자꾸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안 되는 건 안 알아들잖아요. 학교, 대학이고 그런 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십시일반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 역량 강화를 시키고 무언이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킬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시키면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교육 내지는 그런 것을 잘 만들고 잘 아는 사람들은 교육 이제 팀을 만들어서 표준교환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숙지를 시키고
발표를 시키고 시연을 시키고 청강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학교고 그 노인정이고 다 교육을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도 이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그 제가 사실 그 이것을 그 맡기까지는 처음에는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회장을 하다 보니까 돈은 선생님들이 나가면 강의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강의비는 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거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전부 다 돈을 걷는 거잖아요. 월 회비 얼마 내고 그리고 임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그 내는 돈보다는 쓴 돈이 많으면 나중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정말 그 고리타분한 거 그대로 나는 여기 회장이야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참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다 보니까 그 초대 회장님 이제 2대 그 회장님 처음에 이제 발기 같이 한 그분이 바로 그만두시고 두 번째 회장님, 세 번째 회장님이 두 번째 회장님도 임기를 못 하셔서 제가 이제 수석부 회장을 맡고 있다가 회장 대행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장님도 이제는 지탱할 능력이 없어. 돈을 더 거둘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그 이제 일을 그 중도에 그만두시게 되다 보니까 또 회장 대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맡고 나서 보니까 당장 6개월이면 정리가 끝나겠더라고요. 사무장 인건비 줘야지,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줘야지, 제세 공과금 나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3개월에서 5개월이면 회비 다 정리를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겠구나. 이건 어부지리로 수석부 회장이라는 그런 저걸로 두 번씩 대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맡기는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궁리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그냥 내 돈을 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걸 내 손에서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망가뜨린 거는 유정순이가 망가뜨렸어.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발로 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은 저를 위한 것이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보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뭐 거짓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의정부시, 의정부 교육지원청,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지원청 발로 뛰면서 쫓아갔어요. 예산 다루다 보니까 어느 항목에 어느 예산을 얼마큼 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연초에 이 예산 나오는 걸. 다 그냥 서치를 하는 거예요. 서치를 해가지고 기획서를 우리는 그 효로서 그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고 어르신들이 옛날 추억을 되살릴 수 있게끔 찐빵을 만들고 같이 나눠서 즐길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전래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을 계승하고 전승하는데 이런 예산을 받고 학교 교육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써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데를 가가지고 디밀잖아요. 그럼 이거 예산 안 줘요. 지속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속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주던 데를 계속 주잖아요.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건 잘 안 줘요. 저는 가서 그랬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일을 예산이고 뭐고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다 거의 아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있잖아요. 정말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말은 한결 같았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못했다면 안 줘도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줘볼만 하다거나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한번 줘봐라. 저는 이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운이 좋다고 늘 얘기를 하는 것은 삼성 미스 때 삼성에 있으면서 이거는 깨알 자랑 있으면서 품질관리 대상이 최초로 시작이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착출이 돼가지고 문서표준화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서 작성하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지라 정말 너무 행복인 거예요.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봐도 이 소리는 완벽해. 이건 자화자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와서 말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거죠. 신기한 동물을 본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거를 들춰보니 한번 줘볼만 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7개의 사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는 데는 다 준 거예요. 뭐 의정부 시청, 뭐 교육청, 도청 할 것 없이 그 관계되는 데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다만 갖다 주면 정말 잘 이렇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진행을 하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그냥 회장님이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꼼짝도 못하고 3년을 계속 처박혀서 일만 한 거예요. 여기 밑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효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효란 가장 쉬워요.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효라고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심부름 잘하고 엄마 아빠 너무 힘드셨어요.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거 발 한번 닦아주는 거 다 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인성지능법이 만들어졌어요. 인성지능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시행령이 또 저게 되다 보니까 인성 8대 덕목에 효, 예절 뭐 내지는 그 인성 교육까지 같이 거기가 이제 첨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고리타분한 걸 가지고 효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하고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마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들 경로당에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 나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한테는 효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 어른처럼 그냥 진짜 그 냄새 나는 그 담배 펴가지고 냄새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닌 요즘 현대식 할아버지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역할로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추억을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 놀이, 옛날 사진들 가지고 가서 그거를 어르신들하고 함께 추억을 되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게임 놀이,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하고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나요. 그래서 7개 사업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70이 넘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분도 처음에는 50대 때 들어온 사람이 지금 60대에 들어온 사람이 70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사회보험 활동 지원 사업이란 그런 이름으로 다달이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줬던 거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줬던 거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이렇게 늘려서 돈을 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효는 가장 쉬운 그런 것을. 그리고 신청이 같은 경우 인당수물에 빠져서 그런 효가 아닌 그 신청이를 재조명을 해서 달리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수업을 하더라도 이 효라는 것, 인성이라는 것, 이런 것도 그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토론 수업을 하려면 누가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퍼실테이션 그 기법을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전국 대토론회
그 여기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대 상생이라는 그런 대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퍼실테이터 기법을 그 공부를 해서 거기서 퍼실로서 테이블 퍼실로서 이 사람들을 진행을 제가 하는 거를 직접 해가면서 전국 대토론을 다 참석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을 하고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토론 수업을 학교에서 하겠다니 효에 대하고 인성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선생님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시연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단위별로 토론 수업을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하라 해놓고는 그 시연을 저하고 이제 우리 교육위원장하고 둘이 가서 시연을 한 거예요. 시연을 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네, 재밌네,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토론 기법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도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 됐고, 이 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다 같이 접목을 해서 세대가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그래서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정말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도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크면 달리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이제 광명 말씀하시는 거랑 첨가가 됐을 수 있는데, 이런 소외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런 교육 관심이 이제 저는 굉장히 많아요. 있잖아요. 경력 중에 보니까 뷸라 지역아동센터? 이런 직함이 있으시던데, 이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뭐냐면 사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그 아동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은 몇 년도냐면 1980년대. 80년대 중반에 이 급격히 산업화 되면서 이 가정주부들이 밖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방이라는 것들이 우후죽순 그때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공부방이 이것은 제도권 내에서 무언가 만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 저소득층 그런 그 아동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 그냥 민간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사회운동단체, 이런 그 단체들이 이들을 위해서 교육, 그 문화공간,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공부방을 설립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 2004년 4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그때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진짜 그 공부방이 지역 아동센터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저소득층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케어를 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런 부유하거나 그런 집 자제들은 전부 다 이제 학원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학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아동센터로 전부 다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18세까지.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 이것이 같은 학년도 아니고 어린애부터 고등학생까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케어를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또 보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를 이렇게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도와도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처음에 관계를 시작을 한 것이
그 통장 협의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그 지도위원회 단체에 돈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가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이 굉장히 이 케어를 잘 받는 아이들 같으면 놀러도 많이 다니고 멀리도 가고 그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처음 지원을 해주게 된 거예요. 뷸라 지역아동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갔다 와서 너무 이거는 100% 만족인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진짜 몇십 프로까지 더 할 정도로. 그래서 아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여기도 10몇 년 넘은 것 같아요. 운영위원으로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뷸라 지역아동센터는 여기에서 그 특목고 가고 정말 굉장히 아이들이 너무 잘 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또 거기 센터장께서 이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 아이들하고 맞는 그런 그 수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긴 씨가 너무나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공동체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말씀에. 근데 이제 끝으로 이제 앞에서 좀 부족하셨거나 좀 다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자꾸 세월은 가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아직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 시설들이 생겨난 건 없어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18세 졸업을 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정착금도 몇 푼 되지도 않고 그것도 아이들이 모르니까 잘 챙겨가지고 나오는 아이들도 없더라고요. 제가 케어했던 아이들, 우리 집에 데리고 있던 아이들도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고 결혼도 했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그들을 위한 그 중간 그런 이제 센터라던가 그래서 지금 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케어하는 데가 생긴 데도 있긴 한데 아직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저도 의정부시 의장 그분을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것은 그 마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이거를 만들기까지는 의정부 그 시장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거기에서 제가 이제 나눔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년, 3년 동안, 4년 동안을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좀 한번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냥 잘 알고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제가 직접 심의를 하고 제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거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업적에 그리고 자기네들 이력에 남을 일들이어야지만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정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게 정치를 하는 쪽에 이미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전혀 처음에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로지 당에 충성해야만 되고 이 당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이 일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대로 정말 알고 제대로 이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이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자 소망입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런 넋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